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어린 시절 고향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전 어린 시절 고향하면 아주 친했던 친구 몇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어린 시절 고향이라고 하면 모두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기억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뭔가가 있다면? 이번 이야기는 맨정신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맨정신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맨정신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라 확실한 기억도 있고 흐릿한 기억도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때 그 녀석, 그것만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 저희 마을엔 고인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건너편엔 아파트들을 짓는다고 땅을 막 파헤쳤는데, 그때 무용고자 무덤들이 꽤 나왔던 기억도 있고, 또래 아이들은 이제 고인돌 근처에 숨어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놀고, 그리고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다른 곳에도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 땅을 파다 보니까 엽전이며 뭐 용이 그려진 그런 중국 동전이며 하는, 대충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버리고 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선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거 캐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또래 아이들은 고인돌 근처에서 숨바꼭질 놀이가 아니면 거기서 놀곤 했었어요. 그리고 또래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마을 입구에 있는 과수원집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숨바꼭질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일단 셋만 모여도 고인돌 가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래서 뭔 셋이서 숨바꼭질이냐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다 보면 모인다고. 그날도 셋이 모인 날이었어요. 저, 과수원 친구, 그리고 다른 친구 하나. 그리고 과수원 친구는 그날도 그 고인돌에 가서 숨바꼭질 하자고. 그런데 다른 친구 하나가 엽전 주우러 가자고. 그것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엔 숨바꼭질을 하러 갔죠. 숨바꼭질을 하다가 다른 친구가 술래가 됐을 텐데, 그때 저랑 과수원집 친구랑 같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술래가 그냥 도망간 것 같은. 시간이 지나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나와서 주변을 보니까 그 친구가 안 보여요. 이거 도망쳤구나. 그래서 전 과수원 친구랑 같이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뒤에 그 술래였던 친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 뭐가 재미있는지 혼자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런데 그때 과수원집 친구가 뛰자오르더라고요. 골려주려고. 그래서 웃으면서 막 달렸는데, 술래였던 그 친구도 저희가 뛰니까 같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도 신이 났는지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뛰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좀 뚱뚱하기도 하고, 그 다른 때도 그렇게 빨리 달리는 친구가 아닌데, 달리면서 뒤를 보니까 점점 거리가 좁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는데, 근데 그게 그 친구 웃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친구랑 전 그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력을 다해서 달렸는데, 그 당시엔 애들이니까 그 애들이 뛰어봐야 뭐 얼마나 뛰겠어요. 금방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괴상한 웃음소리가 저희 그 바로 뒤에서 들려오고, 우린 금방 이제 뒤에 있는 그거한테 따라잡혔는데, 그때 저도 친구도 뛰면서 막 소리도 엄청 지르고 엄청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엄청 역겨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돼지 축사 냄새,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딱 그 냄새. 어쨌든 그건 어느새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오나 하는 그 순간, 악취랑 함께 뭔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더니 앞쪽에서 그게 우릴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건 핏기가 없는 듯한 창백한 얼굴과 시꺼먼 입술에 입에서 피가 날 때 그 이빨에 피가 맺힌 것 같은 그런 하얗고 붉은 이빨을 드러내고 크게 웃었는데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나서 보니까 집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얘기지만, 같이 숨바꼭질을 하던 친구가 과수원 친구 어머니께 저희들이 이제 쓰러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과수원 친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께 말할 겨를도 없이
동네 어른들 몇이랑 해서 달려와서는 저랑 과수원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열에 몸살 비슷한? 부모님하고 병원도 다녀왔었고 그냥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앓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좀 덜 아팠으면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사탕을 주신 기억도 있고 그때 사탕이 사과맛 사탕이라는 기억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그 뒤로 전 사과를 먹지 못해요. 사과 냄새를 맡으면 어지럽고 어쨌든 그렇게 한바탕 앓고 나서 두 친구를 만났고 저랑 과수원 친구가 이제 그때 이렇지 않았냐면서 그 먼저 간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저희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고인돌 주변을 막 울면서 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한테 달려와서 저희 앞에 섰는데 그때 저희는 둘이 같이 쓰러졌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겁부터 나니까 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과수원집 친구 어머니한테 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네가 먼저 그냥 집에 간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때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우린 네가 먼저 간 줄 알고 내려왔다고 그리고 그 뒤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한 걸 본 얘기 그 친구는 아니라고 자긴 분명 이제 찾는다라는 말까지 했고 풀숲 쪽부터 찾으려고 그쪽으로 갔었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반대쪽. 우린 그때 이거 귀신에 홀린 거라면서 막 셋이서 심각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셋 다 각자 부모님들께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 부모님께 얘기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귀신이 어디 있냐는 분들도 계시고 왜 없냐고 있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모두 공통되게 말하는 건 더 이상 거기 가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 적어도 저희 마을에선 그 고인돌 근처에서 노는 또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정신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귀신은 조선시대 정도까지의 의복만 보일까? 청동기 시대나 석기 시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의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왜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고인돌에서 맨정신해님과 친구가 봤다는 그건 혹시 오랜 세월을 거기서 지낸 고대의 혼령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